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한테 아주 멋진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SL65 블랙 시리즈를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. 사실 그 다음에 C63 블랙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그 차를 구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그 차 좀 촬영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블랙 시리즈 같은 경우는 블랙 시리즈가 나온 지 10주년 때 나온 차량이고요. 그리고 그 귀하다는 SLS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LS에서도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하는데 뭐 파이널 에디션도 있었고 GT3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인데 이 블랙 시리즈가 가장 가치 있는 그 SLS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실제로 그 시세에 보면 이 차량이 정말 높은 값에 거래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국에 이제 한 대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는 이 차가 그 한 8대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7대가 한 분 소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. 예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공개한 차량은 이 차가 유일하게 이렇게 무주행 상태로 가지고 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현재도 가지고 와서 주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래서 인증만 받고 그냥 그대로 차고지에서 잠들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정비 점검이나 이제 검사 때문에 가지고 오면서 촬영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, 바로 SLS 블랙 시리즈입니다. SLS 블랙 시리즈는 150대 한정판으로 생산이 됐었고요. 그 중에 이제 한 대를 이제 한국에 가지고 왔는데, 사실 이 차는 이제 유로 5라는 이제 환경 규제가 달려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인증을 받으려면 6월 전까지 가지고 와야 유로 5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때 엄청난 거리를 이제 주한소리사가 이렇게 가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예약하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차가 인천공항에 처음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왜 그러냐면 와, 진짜 생각지도 않게 너무 지금까지 갖고 왔던 차 중에 포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특히나 이게 이제 SLS 중에 가장 비싼 색깔인 솔라빔 옐로우라는 컬러인데 이 컬러가 인천공항 저녁 거의 노을 질 때 들어왔어요. 그래서 노을 함께 맞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윤곽을 드러내면서 바닥에 딱 오는데 정말 낮고 넓은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,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아벤타도 SV나 뭐 이런 거 로드스터도 다 가지고 왔었었는데 그 이 차만큼 그 감흥이 컸던 거는 이 차가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이 차 이후에도 몇 대 이제 좋은 차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차가 그때 뭐 날씨 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햇빛이랑 맞아서 정말 예쁘게 보였었던 그 차 중에 하나고,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자, 이 SLS 블랙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기타 블랙 시리즈처럼 경량화를 많이 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거 어디서 경량화를 했냐면 당연히 이제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본넷이나 이제 외장 패널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휠에서도 좀 경량화를 했고요. 이쪽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미국식 그 SL65를 소개시켰겠지만 얘는 이제 유럽식이에요. 유럽식이라서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시트에서도 경량화가 됐고,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그 백이 있잖아요. 티타늄 머플러를 써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경량화가 많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경량화는 한 70km 정도 이렇게 경량화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경량화를 하고 싶으신 분은 오디오 옵션을 빼버리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한 6kg 정도 더 경량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 제 살을 빼는 게 낫지 않나. 오디오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쨌든 그렇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SLS 그 GT3를 모티브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차는 2014년도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 발표는 한 그 전에 한 2012년도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어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클러치 7단 미션이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엔진이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
이 차량도 소장 가치가 당연히 높지 않나. 일단 150대 한정판, 그 다음에 자연흡기 8기통 엔진, 그 다음에 7단 듀얼 클러치, 그 다음에 슈마허가 그 CF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인상적인 그런 CF도 했었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? 또 특별한 거 엄청 많네. SLS 자체가 특별하니까. 제가 일본에 놀러 갔을 때도, 이거 뭐 말이 길어져서 그렇지만, 일본에 놀러 갔을 때도 일본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그 궁금한 거 있잖아요. 과연 어떤 차를 사면 가치가 올라갈까 이랬을 때, 마지막 그 가격이 좀 적당하면서도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고 올라가 이랬던 차 중에 하나가 300SL이었어요. 300SL 뭐 한국에는 지금 뭐 몇 대 없지만 그 차량이 그 제가 한 2년 전, 3년 전까지만 해도 20억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 차를 사면 오른다 했었고, 이 차는 한 10억이 좀 넘었었는데, 그때 이 오너분께서 이제 이 차를 구매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반대를 했어요. 왜 그러냐면, 저는 이제 그때는 예술적인 가치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차량을 봤을 때 SLS를 그 가격 주고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가지고 와서 냅둬 보니까 지금 저한테 문의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. 막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막 이 차를 더 비싼 가격에 사고 싶다 해서 가격이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차량 무주행에다가 이렇게 이런 그 풀옵션 이런 칼라 색깔은 정말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치가 계속해서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랑 함께 이 앞에서부터 옆에 뒤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LS 블랙 시리즈 프론트를 보면은 정말 기존 SLS의 단점을 완벽하게 저는 보완한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처음에 SLS가 나왔을 때 이 슈퍼카답지 않게 조금 심심한 면이 좀 많았었거든요. 그게 이제 앞에 범퍼 때문인데, 이 차량 같은 건 공격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에서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뻗은 걸 볼 수가 있는데, 이 프론트 립, 카본 립도 마찬가지고 이 카나드 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포인트들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인 앞에 디자인 완성도가 좀 더 SLS를 포스 있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본넷으로 왔을 때 이 홀,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냉각 성능 때문에 이렇게 뚫어놨었는데, 이 홀 같은 경우는 파이널 에디션에서도 이 블랙 시리즈에 있는 이 홀을 써요. 그래서 파이널 에디션 보면은 이 홀이 장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블랙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모든 크롬을 죽이고 다 스포티한 블랙으로 이렇게 친 걸 볼 수가 있는데, 이게 SL 때부터 이 핀이 좀 제가 유독 인상 깊게 이렇게 남았었던 건데, 이게 이제 SL6에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SLS로 와서 요 핀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 그 SLS 같은 경우는 무슨 약자일까 저 요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, SL 같은 경우는 스포티하고 라이트웨이트 해가지고 이제 좀 경량하고 좀 스포츠성 가진 모델인데, 얘는 앞에 슈퍼가 하나 더 붙여요. 슈퍼 라이트 스포츠인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스포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SL65나 이제 GLK DTM처럼 옆으로 봤을 때 과한 오버핸다가 이렇게 특징이 아니라, 이게가 보면은 멀리서 보면 그냥 좀 일체감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살짝 사실 이제 이 재원상 보면 옆으로 더 넓거든요. 그 옆에 이제 노멀이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얘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 더 와이드해졌는데,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진짜 완성차 느낌이 나요. 업데이트한 느낌보다 여기 휀다가 뭐 보통 블랙 시리즈 하면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공격적으로 돼 있는데, 얘는 그냥 좀 일체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문을 열어놨는데,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저 걸링도어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처음에 SLS 나왔을 때 쿠페랑 이제 로드스터가 나왔는데, 블랙 시리즈는 쿠페만 존재하고 그 로드스터가 인기가 저 거링 때문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심심한 슈퍼카답지 않은 디자인 때문에 처음엔 인기가 없어서 사자마자 감가를 좀 많이 받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한국이 가장 싸서 지금 한국에 있는 SLS가 전부 다 해외로 수출을 좀 많이 나가긴 했었는데,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SLS를 타시는 분이 계시면 그대로 가만히 냅두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엔진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제가 이 차가 얼마나 예뻤으면은 종선 팀장이랑 해서 SLS 블랙 시리즈 바디킷을
구매해서 장착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그때는 정말 퀄리티가 잘못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죠. 여러분도 바디킷 하실 거면 제대로 된 데서 이제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엔진룸을 열었는데 기존 그 SL65 블랙 시리즈나 그 CLK처럼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카본 무늬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. 실제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홀도 오리지널 이렇게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롱 로즈 쇼테크라고 해서 무게 배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진이 한 이 정도 돼요. 뭐 앞에 공간 이 정도 남는데 이 엔진을 최대한 뒤로 배치를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코너나 이런 게 정말 짜릿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. 것처럼 정말 재미있는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631마력에 한 64토크 정도 이렇게 발휘를 하고 있고요. 제로백은 한 3.6초. 그리고 지금 이 7단 DCT랑 이제 어울리는데 이 7단 DCT도 그냥 쓴 게 아니라 무게 배분을 좀 낮췄어요. 기존 대비해서 한 10mm 정도, 한 1cm 정도 이렇게 좀 낮게 설계를 해서 좀 더 무게 배분을 좀 낮췄다고 보면 되고요. 최종 기압을 좀 줄여가지고 제로백은 더 빠른데 최고속은 기존의 이제 SLS보다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최고속 같은 경우는 기압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공력 성능이 오히려 더 해가 되는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정식 스포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. 저런 걸 장착하면은 최고속에서 좀 손실을 보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이 차는 이제 최고속을 찍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서킷에서 이제 최상의 이제 성능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AMG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인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저 사인도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AMG 포럼 가면은 저 사람 누가 만들었는 거에 따라서 마력이 좀 더 높고 막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이드로 왔는데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게 앞에가 진짜 길고 뒤에가 정말 짧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이게 바로 롱 로즈 쇼테크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, 이 SLS 블랙 시리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경량화를 했는데 이 휠도 그 SL65처럼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20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 타이어를 장착한 걸 볼 수가 있고요. 옆으로 와서 이제 휀다에 있는 사이드 벤트 같은 경우는 이 자세히 보시면은 망으로 이렇게 홀이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옆으로 와서 이제 이 사이드 미러도 카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이 옆으로 이제 거대한 이제 거링 도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 그 300SL 같은 경우에도 그 터보 때문에 문을 옆으로 못 열어서 이거를 이제 문을 위로 열자 해서 이제 거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차량도 그 차의 그 후속인 만큼 문이 위로 열리는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. 이거를 이제 갈매기처럼 위로 열린다고 그래서 거링도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람보르기니도 다 이제 거링도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도어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. 뭐 시저 도어도 있고 뭐 버터플라이 도어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. 자, 옆으로 와서 사이드 스컷 옆쪽에서도 이 홀이 보여요. 이 홀도 보이고 이 브레이크 냉각을 위해서 이 옆쪽으로 해서 탄 공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뒤로 와서 뒤쪽에 보시면 이 원래는 이제 SLS 같은 경우에는 그 가변형 이제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안에서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달리다 보면 자동으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식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것도 무려 카본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차체랑 정말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옆모습을 봐도 정말 이거 공력 성능이 장난 아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SLS의 좀 심심한 이미지에 좀 더 이렇게 좀 예쁘게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공격적인 디자인을 좋아해서 정말 이 차에 정말 어울리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한번 뒤쪽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나는 이 거링도어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괜히 내릴 때도 좀 뿌듯하고 그런 느낌도 있고 비 올 때 딱 이렇게 걸터 앉아서 딱 이런 건 운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후면부로 왔습니다. 후면부로 왔을 때도 이 거대한 윙과 함께 이 엉덩이가 그 SL65나 DTM보다는 조금 부족해요. 왜 그러냐면 걔는 좀 과하게 이렇게 딱 빵빵한데 얘는 라인이 조금 뭐라 그럴까
살짝 이렇게 된 느낌. 그렇다고 뭐 얘가 안 이쁘진 않아요. 엄청 예쁘고,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스포일러와 함께 이 밑에 디퓨저가 정말 예술인 것 같은데, 이 머플러 팁은 SL65랑 마찬가지로 그 팁만 이렇게 듀얼로 나와 있고, 실제로 머플러는 저 안쪽에 보시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,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, 이 후방 카메라 시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은 페라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시야가 그렇게 막 그닥 좋진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여기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 감지기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범퍼 이쪽에서도 공기를 열을 배출해주는 이 홀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거는 나도 탈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신발을 벗고 타야 돼. 와, 돼지인데 잘 타죠. 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이드 패널 자체가 그 카본이랑 이 가죽이랑 이렇게 마감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신발 신고 잘못하다 여기에 걸리면 고무가 여기 기스나거나, 그래서 이걸 탈 때는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. 이거 뭐 아마 차주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안 잡았을 거예요. 그래서 네, 제가 여기 탈 때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실내에 보면은 진짜 그 옛날 그 아날로그식 계기판 있잖아요. 그거랑 이제 그 당시 이제 현대 지향적인 그런 기술이 같이 이렇게 접목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게 이제 옛날 차들을 다시 현대화 해석해서 이제 만드는 게 유행이었었는데, 이 차도 그래서 아날로그랑 디지털 감성이 같이 병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지난번 SL65에서 말씀드렸던 그 핸들 있죠? 그 핸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, 여기 보면 이제 알칸테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가죽, 알칸테라, 그 다음에 카본, 이런 식으로 해서 고성능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기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드러내버리면 이 모니터가 없어요. 모니터도 없고 이거 다 빠지니까 한 6kg 정도 감량된다고 하는데, 저는 그래도 이게 있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를 해야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 로고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시동을 걸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반 스마트 키 같은 거라서 여기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, 요 안에서 이제 트랙 기록을 하면은 트랙 보드 해서 요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측정한 다음 USB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그 송풍구도 그 비행기식 해가지고 되게 그 예뻐요. 이 디자인 전체적인 완성도가 저는 진짜 이 SLS가 정말 잘 만든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 충분히 있고요. 이때도 이런 키를 썼었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키를 썼었고,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점은 이 안쪽에 이제 글로브 박스 있잖아요.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이제 블랙 시리즈 레터링이 저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카본 버킷 시트 같은 경우에도 뒷판이 이제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, 이거는 이제 유럽판에 적용이 돼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그 SLS 같은 경우는 그 거링도어를 안에서 어떻게 닫냐, 그리고 옆에 차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데, 실제로 그 i8이나 이런 거 탈 때는 옆에 차가 있으면 이 버터플라이 도어는 맥라렌도 그렇고 옆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. 얘는 이렇게 좀 접혀서 이렇게 테슬라처럼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한 70mm 정도, 70mm라고 해야 되나, 이거를 이게 한 70cm? 70c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잡으실 때도 손을 좀 뻗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되고, 이거 사실 제가 SLS 타고 다닐 때도 저희 아들이 이제 여기를 많이 밟고서 잡아가지고 여기 항상 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 애기들 태울 때는 그 밖에서 미리 문을 닫아주시고 타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. 소리가 확실히 그 벤츠는 8기통 AMG 사운드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시동을 켜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면은 이렇게 AMG 로고가 뜨고요. 여기 밑에 보면 기아 패널들이 전부 다 운전자를 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특별한 거 별로 없어요. 그냥 기존 SLS랑 이제 비슷한데요. 여기 보시면 다 한글화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, 이쪽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버튼들이 있습니다. 뭐 컴포트 모드냐, 스포츠 모드냐, 스포츠 2 플러스 모드냐, 아니면 매뉴얼 모드냐,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, 이 아래쪽에 AMG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MG 그 따로 이제 데이터 로고가 나옵니다. 이걸로 이제 기록을 잴 수도 있고, 현재 어떤 건지 이렇게 게이지나 이런 거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파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, 네,
와, 631마력 이렇게 나오네요. 그리고 지금 타이어 공기압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게 전부 다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토크도 나오네? 아, 옆에 토크도 나오네. 와. 나 이런 거 처음 봤어. 그래서 스로틀은 어느 정도 밟은지 이것까지 다 나오네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시동을 끌 때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시동을 걸어주면서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. 아니면 이제 키를 저처럼 꼽은 상태에서는 그냥 키를 다시 돌려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시동이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에 올렸었던 게시물들을 딱 다시 보면 그 당시 기억을 살짝 회상하면서 이제 막 생각에 굉장히 잠기거든요. 뭐 오그라들 때도 있고, 아, 내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, 이런 추억이 담기는데, 사실 이제 파파게러지 채널도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추후에 제가 다시 이 채널을 봤을 때, 아, 그때 이런 차를 소개를 했었지,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,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, 사실 이제 요즘 들어서 구독자 수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적은 구독자 수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너무 이제 뭐 댓글 다시는 거 뭐 다 좋은데 이제 말씀을 좀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긴 해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, 제가 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, 사실 제작비나 이런 들어가는 공들이는 소요하는 비용이나 뭐 시간, 노력에 비해서 아예 뭐 돈적, 금전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주어지는 그런 거에 전혀 없거든요. 그냥 단지 제가 이걸 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나중에 이제 싸이월드처럼 제 자신을 다시 일기장이나 이런 것처럼 좀 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일전에 그 메일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받았었는데,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보고 좀 디자인 참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 쪽 그 벤더 하시는 분 중에서도 한 분이 이제 이 카본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, 그분도 이 제 채널을 좀 보면서 확대하고 본다고 해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, 아, 그럼 좀 더 화질 좋게 해야 될 때서 이제 4K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, 그 어떤 사람이든 어쨌든 이 차를 동경한 사람 입장 다 똑같다고 저는 봐요. 그리고 이 뭐 희귀한 차들이라고 해서 꽁꽁 숨겨둘 게 아니라,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나 아니면 혹은 이런 게 한두 개 있었구나, 이런 문화 자체가 좀 형성되길 바랄 뿐이니까, 그런 점을 좀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고, 댓글 같은 거 다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얄미웠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, 물론 뭐 저도 그런 거는 존중합니다. 근데 뭐 얄밉다 그래도 그냥 뭐 제가 노력 진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높게 사주셨으면 좋겠고, 앞으로도 제가 뭐 힘이 다하는 때까지는 좋은 차들, 희귀한 차들,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차들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차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파파게러지 성장할 수 있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파파.